혹시 오늘 커피 드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커피 없이는 하루가 안 돌아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당장 저희 직원분들만 봐도 하루도 안 빼놓고 커피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젠 커피가 기호식품이 아니라 거의 필수식품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하루 한 잔씩만 마셔도 우리는 살면서 커피 몇백, 몇천 잔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커피가 정말 내 몸에 괜찮은 걸까요? 수천 명의 건강 상담을 해온 건강한 의사로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커피를 잘 알고 마셔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이 매일 마시는 커피가 과연 내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보면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꼭 마셔야 한다면 어떻게 마시는 게 진짜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카페인이 몸에 안 좋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커피 때문에 병원을 더 다니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는 우리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왜 마시나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정신 잘 안 드니까 기운 내려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피로도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커피는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피로를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의 활동이 지속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것이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해 뇌의 흥분을 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뇌는 지쳤다, 좀 쉬자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박수도 감소시키고 졸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이 들어갈 자리를 싹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아데노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데노신이 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이 휴식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계로 치면은 이미 가열된 기계를 냉각을 시켜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퍼져버릴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 마시고 속 쓰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오늘 빈속에 마셔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다면 사실 빈속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커피는요, 실제 이 위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위산의 분비를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는 줄어들게 만들고요. 내가 위장이 약한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매일 커피를 마신다. 위가 점점 망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식사 직후에 마실 경우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밤에 늦게 야식 드시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커피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건강하신 분은 커피를 마셔도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커피를 딱 끊게만 만들어도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이 쓰린 게 사라지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밤에 잘 때마다 감기도 아닌데 맨날 목이 간지럽고 기침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는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카페인 때문에 밤에 잠 안 오는 거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텐데요. 아까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해서 피로감을 줄여준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 외에도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켜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면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예민하시다 분들은 절대 밤늦게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의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시간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12시에 커피 한 잔을 먹었다 치겠습니다. 보통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150mg 정도 있는데요. 12시에 먹어서 오후 6시가 되면은 75mg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6시간 만에 75mg가 줄었으니까 또 6시간이 지나서 밤 12시가 되면 75mg가 줄어서 0mg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밤 12시가 되면 75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오에 커피를 마셔도 자정이 돼도 아직도 카페인은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예민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불면을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분들께는 오전 중에 마셔달라. 절대 오후가 돼서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그냥 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회복 시간표가 꼬여버린다는 거죠. 특히 우리 정상적인 수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잘 분비되지 못하니 다음날 아침에 깨우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또 오전에 커피를 찾게 되는 거고요. 실제 하버드대 연구팀도 카페인이 수면 중 회복 호르몬 시스템을 억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커피를 마신다는 건 매일 밤 내 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로 커피는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을 고용량 섭취 시 불안감, 심계항진, 손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약간의 부정맥이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의료진과 좀 더 상담을 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커피 자체 성분이 아니라 우리 커피를 로스팅 하잖아요. 로스팅 과정에서 약간의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커피 드실 때 발암물질이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강배전된 커피가 아니라 약배전된 커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강배전은 다크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고요. 조금 더 많이 가열하다 보니까 발암물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약배전은 주로 산미, 시큰한 맛이 나는 커피고 상대적으로 적게 가열됐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원장님 그럼 커피 무조건 끊어야겠네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커피는 장점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 향상,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커피 맛과 향 때문에 드시기도 하지만 일하기 위해 드시는 것도 많죠. 왜냐면 먹고 나면 확실히 집중력도 높아지니까요. 그 이유가 카페인은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일하다 보면 중요한 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오전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내가 120, 150%를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커피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인지기능, 그리고 특히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 상승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능력 향상입니다. 운동 전에 섭취 시 지구력을 향상시켜주고요. 근력 운동의 효율을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은 지방산의 분해를 촉진해서 지방산이 분해된 물질을 에너지로 활용해서 운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실 때 부스터라고 보조제 드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 보조제에 잘 보시면 카페인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항암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발암물질이라면서요. 말장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커피에는 여러 성분이 많은데 그 중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DNA 손상을 억제해준다고 하고요. 또 우리 카페스톨이라는 또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암 중에 간암, 자궁 내막암, 피부암 이런 암들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 암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커피 자체만 보면은 암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항암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이다. 그런데 커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한 로스팅을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로스팅된 커피를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커피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래서 커피 마셔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커피 마셔도 됩니다. 하루 한두 잔 드시고요. 되도록이면 오전 중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WHO에서 하루 카페인 권장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아의 에스프레소가 보통 투샷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150mg의 카페인이 있는 거예요. 아로만 드시면 한 2잔에서 3잔 정도 되겠죠? 꼭 우리가 400mg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더 덜 먹어서 하루에 2잔 내지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커피 앞으로 좀 줄여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무작정 끊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보다 조금씩 줄여서 대안을 찾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대안으로 말차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차는 카페인 효과를 부드럽게 내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말차에 있는 테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커피처럼 우리 몸이 피로하지 않고 각성작용을 주는데 그것이 커피처럼 날카롭게가 아니라 부드럽고 완만하게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말차는 복부지방 감소, 염증 억제, 항산화 작용, 커피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이점이 많은 음식이고요. 커피가 공부는 잘하는데 말은 잘 안 듣는 친구라고 하면 말차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까지 착한 완전 모범생 스타일인 거죠. 말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전 말차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카페인은 괜찮나요?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0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10에서 15ml 정도의 카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후에 커피를 마실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커피는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적당히 즐기면 우리 인생의 활력도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커피에 끌려다니면서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혹시 커피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